네, 반갑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가 휴일이었죠? 휴일이라서 제가 방송을 하지 않았고, 오늘 2주 만에 수요일 공개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번 주, 지난주 4월 말 5월 달에 매매 대응이 그렇게 썩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할만해요? 괜찮습니까? 어때요? 개별 종목 한 개 다 날라갔다고요? 날라갔다는 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에 무슨 얘기예요, 그게? 시장이 쉽지가 않죠, 지금. 흩어져 잘 나갔어요. 네, 지금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시장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이렇게 보죠. 시장이 좀 올랐네, 내렸네. 요즘에 뭐 이만큼 내렸네, 이만큼 빠져, 뭐 올랐네 이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지수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는 그 외 몇몇 종목들, 대형주들이 워낙에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종목이 많이 오르면 지수도 많이 오르고 그 종목이 조금 빠지면 지수도 조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삼성전자만 가지고 매매할 수는 없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당연히 삼성전자는 덜 빠지죠. 변동폭 자체가 작잖아, 이 종목은. 올라도 많이 올라봐야 2, 3%고 빠져봐야 많이 빠져봐야 2, 3% 아닙니까? 보통 1% 이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수는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도 변동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얘는 좀 잘 버티는 편이고요. 이러니까 지수는 별로 안 빠진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가 많이 안 빠지면 지수는 덜 빠지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섹터가 확 올라서 막 급등하면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종목이 오르더라도 그 한 종목이 많이 오르면 지수를 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어떤 테마가 올라간다. 아시아나 항공 관련 테마가 올라간다. 그럼 그쪽만 확 올라가잖아요. 그쪽만 20% 올라가잖아요. 그쪽만. 나머지는 안 올라가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좀 받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지수만 보면은 지수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종목들이 관심 종목들, 아마 여러분도 관심 종목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지켜보는 종목들 대부분 하락이야. 그냥 올라가는 게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코스피 지수를 볼 게 아니고 대형주를 뺀 지수를 봐야 돼요. 대형주를 일단 중형주로 봐야죠. 그러니까 중형주. 이 중형주를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제외한 체감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4월 15일 벌써 이제 한참 됐어요. 4월 중순부터 대형주를 제외한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다.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중형주가 올랐네? 그럼 이것도 이제 뭔가 왜곡이 있는 거야. 중형주에 속한 종목 중에서 특정 종목이 오늘 좀 올랐나 보네요. 코스피 쪽에서. 근데 이 앞에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죠? 그죠? 이때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대형주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특정 종목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무튼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시장은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 당연히 힘들죠. 시장이 하락하는데 수익이 잘 나고 손실 안 나고 수익만 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쉽지 않은 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가 과연 저점이냐, 음?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할 텐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명은요, 이따 나가시면 마이 페이지, 필명 변경하는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걸 봅시다. 자, 제가 지난주 방송 못했고 지지난주 방송, 그러니까 4월 언제죠? 4월 24일 수요일날 공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죠? 이제 이게 사람이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요. 2주 정도 지나면 기억이 안 나. 우리가 2주 전에 만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시장 단기 과열권에서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 지금 당장 대세 상승장 기대는 성급하다. 그러니까 큰 욕심 내지 말자. 그리고 코스피는 21선, 61선 위협 중이고 코스닥은 21선이 근접하고 있는데 그 당시 뭐 이런 자리였겠죠. 이런 자리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장기 하락 추세가 종결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추세를 넘어가는 거는 좋은 거지만 여기 하락 추세를 넘어갔죠.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건데 지금 241선이 검은 이평선이 지금 하락 중이고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온 피로감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건 굉장히 무리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힘들다.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억납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쵸,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앞으로 당분간.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여러분 이평선 21 이평선, 61 이평선, 121 이평선, 241 이평선이 이렇게 계속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점점 모일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려면 지수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엔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평선 모이고 있죠, 점점. 이게 바로 수렴이에요, 수렴. 좀 더 모여야 되겠네, 이거. 얘도 더 내려오고, 얘도 좀 더 올라오고, 얘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 수렴 되겠네. 그때까지 지수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린다. 근데 뭐 정확하게 박스권 궤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몰랐는데요, 저도.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조정폭과 시간은 섣불리 예상하지 말자.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빠진다, 그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거 뭐 예상한다고 맞지도 않고요. 이번 조정 구간을 잘 소화하면 이제 뭐 올 여름이나 가을장에는 좀 재상승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었는데 글쎄요, 요것도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는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매크로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요즘에 갑자기 이상 징후가 좀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난 2주 전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 봅시다. 조정 구간은 소화 중입니다, 이제. 근데 이게 적절한 조정으로 끝날지, 좀 더 과격한 하락이 나올지, 이제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만 놓고 보면, 이 정도면은 뭐, 적당히 내려왔어요. 그죠? 제가 왔다 갔다 수렴할 거라고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왔다 갔다의 하단 근처잖아요. 여기서 막 이만큼 내려가면 그 왔다 갔다가 아니지, 하락이지. 이 정도에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가면은 이제 지수가 뭐 적당하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과격한 변동이 나올지, 그게 이제 문제인데, 코스피는 괜찮아. 지금까지 코스피는 지금 모양이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잖아요. 이게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오늘 특히 마감 동향이 굉장히 안 좋아요.
61선을 이탈하는, 회복했다가 이탈하는 이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게 망치형의 반대죠? 망치의 반대. 이게 망치잖아, 이게. 이게 망치잖아요. 이 망치가 좋은 거예요. 이게 밑꼬리가 달려서 확,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밑꼬리가 달려서 확 올라가는 요런 흐름. 돌려치기. 응? 이게 망치죠? 이게 나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주로 저점권에서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망치형이 나오면 무조건 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권일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는 얘기죠. 보세요. 저점에서 항상 어떻게 나오냐? 망치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뭐 윗꼬리가 달려 망치 나오죠? 이거 보세요. 여기 저점이잖아요, 다. 물론 단기 저점일 뿐이겠지만 단기 저점마다 이런 망치형이 잘 나온다. 그 망치의 반대 모양이 뭡니까? 오늘 같은 모양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엎어쳐서 밀리는 흐름. 이게 영망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양 좋지가 않죠. 물론 뭐 캔들 크기가 크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좋지가 않다 어쨌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도 좀 실렸고 외국인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수급도 안 좋고 위치도 그렇다고 위치가 뭐 안정적인 위치냐? 여러분 여기가 안정적인 위치로 보입니까? 딱 봐도 뭐 지지력이랑 뭐 그런 게 저가 매수세가 탄탄한 위치 같이 보여요? 아니면 좀 위태로운 위치로 보입니까? 이건 딱 봐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누가 봐도 좀 위태하잖아요. 안정적이진 않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코스닥 지수를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던 그 추세 하단 자리, 그러니까 지지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걸 아직 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일 뭐 이렇게 안 좋아 보이다가 내일 이렇게 양봉 나와서 치고 나가면 좋은 거예요, 다시. 예?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러면 이런 이 추세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수급이랑 뭐 환율 동향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동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하방이 좀 이탈이 되면서 조금 더 변동성을 주면서 코스피가 좀 내려온 것처럼 코스닥도 이런 자리까지 이런 뭐 대략 이런 자리 정도라 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방을 주고 바닥을 잡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지금 코스피 다시 설명. 코스피는 추세 이탈 이후에 120일 근처에서 양봉이 나왔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괜찮다고 했어요. 예.
자, 목소리 들립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면 다시 1번 눌러주세요. 갑자기 방송이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녹화는 뭐 되고 있는데 이제 이 방송 끊긴 이후에는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화면에서 우측에 이 채팅 내용이 멈춰요. 요거를 제가 빼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진행해서 코스피는 좀 그래도 괜찮은 모양인데 지금 코스닥 모양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수급도 좋지가 않다. 외국인 기관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추세가 저점이니까 추세적으로 저점이니까 지지 되겠지, 이거 지켜지겠지, 뭐 반등 나오겠지. 물론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미중 무역 협상 어느 정도 이제 또 중요한 분기점에 왔죠. 이번에 다시 관세를 올릴 거냐 미국이, 아니면 극적으로 또 좋은 쪽으로 협상이 될 거냐. 참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이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아주 그냥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 뭐 아주 뭐 훌륭한 협상, 아주 멋진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막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잘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쇼맨십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 자체를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코멘트를 하다가 갑자기 이번 주말부터, 지난 주말부터 관세를 올릴 수 있다. 다시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라고 좀 강경하게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우리 월요일날 대체 휴일로 쉬는 그날 5%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또 뭐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도 있었고, 또 여러분 지난주 경제 뉴스 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1분기 GDP 성장률 몇 프로로 발표했습니까?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0.3이죠? 미국은 몇 프로 성장했어요? 음, 3.2죠? 예. 아무튼 3% 이상.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한 1년에 3. 몇 프로도 아니고 1분기에만 3% 이상 성장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1, 2% 성장도 아니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는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미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몰라요.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경제가 원래는 뭐 나는 원래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뭐 경기가 좋은 적이 있었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사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뭐 우리 한국의 어떤 경제 GDP 성장률 이런 거랑 아주 밀접하게 뭐 연관돼서 체감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제 주변에 제조업이나 수출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친구도 있고. 한국에서 못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하고 뭐 해서 수출해서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너네 외국 나가서 해.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해? 뭐하러 이렇게 세금 법인세 많이 내고 상속세를 뭐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죠? 아니, 전 세계 제일 높죠? 기본 40%대에서. 마이크 들려요? 좀 또 꺾였네 방송이. 왜 이래 오늘. 시장도 짱나는데 아주 인터넷도 짜증나게 하네. 왜 이러지? 네, 아무튼 다시 시작을 하면 마이크 들려요? 들리면 다시 1번 눌러 주세요. 일단 확인하고 다시 해야지. 네, 아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도 결국에 이제 그 자기 주변에 비슷한 쪽에 법인을 운영하는 형님들이 이미 다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전을 하셨고, 아니면 부도가 났거나 근근히 버티고 있는 뭐 그런 실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 친구도 이민을 준비 중이에요. 인도네시아로 이민 및 이제 회사 이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인도네시아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상속세도 세계 최고고, 그러니까 이익을 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이익을 내서 회사를 성장시켜 봐야 내가 죽으면 반은 나라가 가져가.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합니까? 그럴 거면 거기다가 이제 막 노동자들 편을 많이 들어주죠. 임금은 올려주라고 하고, 일은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뭐지 갑자기 뭐 약간 얘기가 샜는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1년에 3% 이상 성장하는 배경은요 다른 게 없어요. 반대야 반대. 우리나라랑 반대 정책이에요. 친기업 정책.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들한테 규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바람 나게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하고 싶은 대로 잘 해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들이 잘 나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대로 가고 있다. 좀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는, 임금을 높여서 그것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뭐 글쎄요,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뭐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답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좀 비전이 많이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정부가 이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서 극단에 뭐 맨날 추경 편성해가지고 돈 뿌리는 거 해봐야 여러분들 세금 다 날아가는 거고요. 뭐 추경 해가지고 한 거 뭐 한두 번입니까? 작년에도.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어떤 경제 정책, 기업 정책을 선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크게 뭐 좋아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뭐 예전부터 걱정은 했지만, 지금 지난달 후반부터 이제 막상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악재가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잘못된 방법을 계속 고수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안 좋은 게 보이면 뭔가 바뀌겠지. 뭔가 이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오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긴 해야 돼. 왜? 증시는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온다고 하면요, 변화가 나오고 좋아진다 우리가 느낄 때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증시는 미리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징후가 보이면 주식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앞으로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덕분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저렇게 무너지는 악화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율이 올라가죠. 제가 사실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야, 이렇게까지 경제가 개판이 될지 생각 안 하고 이 정도에서는 환율이 진정돼서 여기 하방을 뚫으면 하방을 일타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반대로 그냥 여기 위로 뚫고 날아갑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상승이 함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글쎄요. 그래서 요 흐름도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게 진정이 돼야 돼요, 빨리. 이게 진정되지 않으면 증시도 의미 있는 상승 반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 경제 상황, 그리고 아직 실적 발표도 제대로 다 나오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시장 마감 모양도 그렇고 조금 하방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는 또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만 해도 봐줄만 했다고요. 근데 또 이제 글로벌 악재까지 겹치니까요. 여기서 또 악화되고 있는 거죠. 트럼프의 한마디에 놀아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우리가 다 그런 걸 예상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하방을 열어놓자. 근데 뭐 그렇다고 대폭락장이 당장 온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밑둥 뚫리면 코스닥도 한 121선 이 근처 요 근처에서는 그래도 지지력이 잡히지 않을까. 내려오더라도 이런 선에서 지지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이 좀 있어야 돼요. 현금이 좀 있어야 뭐 그렇다고 현금 100%를 만들자 그건 아니고 그래도 현금이 좀 있어야 이런저런 내려왔을 때 다시 주식을 사지. 현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금 어디 뭐 적금 깨서 현금 만들어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주식을 팔아야지 현금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뭐 우리가 주식을 팔고 현금 만들 때에 뭐 수익 내고 있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만들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수익 내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 만들려면은 뭐 수익 내는 종목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수익이 아니더라도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을 좀 만들 필요는 있다. 손실이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또 저희는 VIP도 지금 뭐 요즘에 4월 중하순부터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참 단타도 어려워요. 요즘에 단타도 그나마 단타는 해볼만 했거든요. 단타도 좀 쉽진 않습니다. 그냥 꾸역꾸역 수익 내고 있어요. 꾸역꾸역 손절도 좀 하고 요즘에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또 현금 많이 만들었고 현금 많아요.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손실 보고 현금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뭐 우리가 맨날 수익만 냅니까? 그죠? 현금 만들고 다시 또 좋은 자리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주식을 사서 수익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략 볼 때는 코스닥 한 720선까지는 열어두고 이번 코스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 뭐 더 밀릴 수도 있고 뭐 그거 모르죠. 정확하게 몇 포인트가 저점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어요. 상황 봐야지. 뭐 미중 무역 협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결과 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지. 지금 트럼프도 모를걸 정확하게는. 트럼프도 100% 확신 못할걸요. 시진핑 주석도 정확하게는
예상 못할걸? 어? 아니 그 양반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0%를. 그래서 좀 지켜보자. 자,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시장은 시장이고요. 종목별로 봐도 요즘에 뭐 가는 섹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IT가 갑니까? 뭐 금융이 갑니까? 뭐 화학이 갑니까? 철강이 갑니까? 증권이 갑니까? 뭐 제약 바이오가 갑니까? 어디가 갑니까? 어, 안 가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뭐 그래핀 아주 그냥 아주 특정 소수 섹터. 최근에 그래핀 종목들이 갑니다. 가는 게 계속 있긴 있어요. 요즘에 그래핀도 갔고 오늘 이제 대북주 중에서도 식량 지원 관련된 사료, 비료 관련주들 급등했고요. 또 그마저도 다 많이 빠졌죠, 그죠? 영농 이런 것도 오늘 많이 오르다가 또 많이 빠졌어요.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오르다가 다 많이 빠졌죠. 백신주들 많이 빠졌고, 뭐 그나마 지금 뭐 이지바이오 같은 애들 버티고 있는데 얘네도 오늘 결국에 좀 무너졌네요. 돼지열병도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단발성 시세가 끝날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돼. 무작정 추가 상승을 노리고 더 간다라고 무작정 하긴 힘들어요 지금. 대주전자재료?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대주전자재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갔는데 이건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아니죠. 음. 이번 주에 산 사람, 지난주 후반에 산 사람 아니면 다 손실이잖아요. 다 여기 산 사람 손실, 여기 산 사람 손실, 여기 산 사람 손실, 다 손실이잖아요. 여기. 그죠? 오늘 반짝 오른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이 많죠. 대부분 이런 종목일 거야 아마. 뭐 LG 뭐 볼까요? LG전자. LG전자 정도면 양호하네. 뭐 삼성전기 하락세고. 그러니까 최근에 섹터별로 봐도 잘 가는 종목 몇 개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장은에 솔직히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 소수에 가는 종목을 우리가 다음 주는 쟤네가 갈 거야. 내일은 얘네가 갈 거야. 이거를 계속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미리 예상해가지고. 그 소수 종목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때. 타이밍까지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 테마에서 가장 많이 오를 종목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완전 스캘핑. 그러니까 그날 예상하는 게 아니라 그날 강한 종목 아침에 딱 보고 치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예상이 아니죠. 그날 아침 상황 보고 아침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그런 매매 아니고서는 못 먹어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돼.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하는 그런 컨셉에서는 그런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참 요즘에 수익 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게 오늘도 뭐 간신히 수익 낸 종목 몇 개 있는데 정말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오늘 뭐 EDGC 이 종목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단타 수익 내고 나왔는데 참 이것도 뭐 안 팔았으면 다 빠졌죠. 그죠? 이거 안 팔았으면 다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차트 시그널 보고 딱 요 정도 3%대, 4%대 수익 딱 먹고 나오고 이거 말고는 가만히 갖고 있다가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이 나온다. 단타가 살 길이야 지금.
이 종목이 어제 이제 급등한 이유는 뭐 호재가 나왔는데 그런 호재를 미리 예상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렵죠. 회사 내부 관계자가 아닌 이상 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단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어디가 좋다, 어디가 뭐 안 좋다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거의 안 맞아요. 제가 어디 좋다라고 해도 장이 밀리잖아요. 장이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좀 더 밀려서 하방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되는 종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제가 뭐 예를 들어 좋은 유망 섹터 5개 추천해도 그중에 4개는 하락합니다. 잘못하면. 그중에 하나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 정도로 장이 지금 어렵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날 확인하고 매매하는 단기 매매 아니고서는 지금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미리 예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고 당분간 좀 현금 들고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옵션 만기요? 내일 봐야죠. 옵션 만기가 어떻게 될지 알면은 내일 옵션을 사서 수익을 내죠. 네? 뭐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예상은 별 의미 없어요. 내일 아침 분위기를 봐야 돼. 그리고 정확한 거는 내일 올라갈 것 같으면 콜옵션 사서 그냥 뭐 한 100% 먹으면 되잖아요. 내일 만기일에서는 만기일 날은 옵션 변동성이 크게 나오잖아요. 뭐 100% 200%도 나오니까 변동성이 심하면 뭐 100%가 뭐야 몇백 프로도 나오지. 내일 아침에 외국인의 어떤 선현물 매매 동향과 개인이 어느 쪽으로 붙는지 이런 것들 뭐 자세히 보면은 옵션 방향 나올 텐데 옵션은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옵션 만기일은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경 크게 안 써도 그냥 하루짜리 이벤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라는 날을 보통 이제 개인들은 처음에 배우면은 하락하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이번 달 몇 월이야? 5월이죠. 3, 6, 9, 12는 뭐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그러면은 무조건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아니죠. 예. 내 마녀의 날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옵션 때문에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 코스피는 일단 요 자리 오늘 저점 자리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당분간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모양이 괜찮은데 코스닥이 모양이 안 좋아.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빠진다. 코스닥이 지금 빠질 것 같은 모양이라 코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코스피도 빠지겠지. 그렇잖아요. 코스피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양 자체는 나쁜 모양이 아닌데 이 모양만 이 양봉 나왔으니까 저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 나오고 더 빠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요걸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요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는 지금 유망 섹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핀 요즘에 그래핀 가는데 이미 올라간 거예요. 지금 와서 그래핀 종목들 막 추격 매수하는 거는 후발주 상보 있고 대장주 뭐예요? 뇌폐선제가 아니고 뭐야?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 이건 이제 단타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런 거 막 추격 매수 하시면 9일 재지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손도 대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당연히 수익 날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오늘이 무조건 최고점이다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이게 여기서 수익 줄 때 수익 잘 안 챙기고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돼지열병 관련주처럼 이렇게 이런데 잘못 물리면은 이제 박살 나는 거야. 잘못 걸리면 손절매 못하면 그냥 하락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와장창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또 내일은 어떤 섹터가 부각이 될지 또 어떤 종목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아침에
배팅이 붙을지 이런 것들 또 내일 아침 봐야 되고. 자, 아무튼 요즘엔 그래요. 예측이 안 되고 대응, 거의 대응으로 풀어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채팅방에서 이제 오늘 어디가 강세다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코멘트 주로 명장님이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오늘 어디가 강세네요.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힘들 거예요. 그거 뭐 강세 종목 사는다고 해서 다 수익 나는 거 아닐 테니까 단타를 잘해야 되는데, 뭐 여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활용해서 매매하시면 하루에 뭐 2, 3% 내는 거는 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스캘핑, 변동성 큰 종목들. 그거 아니고서 초보자들은 지금은 괜히 그런 거 욕심내지 마시고 조금 몸을 사리세요. 아시겠죠? 조금 몸을 사리세요. 오늘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리고 VIP 분들, VIP 회원님들 요즘에 또 힘든 코스입니다. 요즘 힘든 코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혼자서 개인 매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응? 개인 매매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야, 그래서 VIP 전략대로 하는 게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혼자 하다가 그 어떤 분은 또 아유 참 누군지 말씀 안 할 텐데 개인 매매로 막 코롱 티슈진 같은 거 지난주에 사가지고 하한가 당하고 막 이래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다른 체험만 해서도 종목 상담 이거 누가 물어보길래 여러분 이게 바닥 같습니까? 바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종목은 그만큼 위험해요. 바닥이면 좋은데 바닥이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꾸라져 가지고 악재 나와가지고 고꾸라지고 신저가 나오는 종목들은 이거 뭐야 이게 하루 만에 뭐 우리 VIP 매매해가지고 막 손절 5% 7% 하면은 막 짜증나잖아요. 에이씨 VIP 했는데 막 손절하네. 이런 거 30% 마이너스 30% 당해보면 그 정도 손실해서 커버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시는 거예요. 또 테크잉, 아유 테크잉 15, 13%? 이거 고점에 사셨네. 이런 것도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13%인데 이번 시장에 하락 코스 좀 더 걸리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20도 돼요. 똑강이님 잘못 걸리면. 지금 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개인 매매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그래서 저희가 꾸역꾸역 그래도 원칙 대응해서 또 수익도 내고 뭐 손절할 때는 손절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크인 같은 거 이거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독강이님. 만약에 반등 나오면 욕심내지 말고 일단 빨리 빠져나오세요. 지금 14,000원대 빠져나오세요. 14,000원대 올라오면 뭐 15,000원대 기다리지 마시고 14,000원대 중간에 파세요. 이거 아시겠죠? 이거 이제 이렇게 빠지면 잘못 걸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라도 올라오면 다행이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의 핵심은 조금 조심하자, 당분간 좀 조심하자랑 현금을 좀 만들어 놓자.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섹터를 전망을 예상하거나 감히 뭐 어디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올라가길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성 매매, 그날 부각되는 섹터에서 단기성 매매하는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 좀 흐름 깨지는 것 같다. 내가 좋아 보여서 매수한 종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흐름이 깨지잖아요. 그럼 올라오면 파세요. 지금 일단 아시아나항공 7,300원에 샀어요. 네. 이제 이런 거 롤스로이스님
뭐 손실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예, 뭐 누구나 어떤 고수도 주식 매매하다가 손실 안 보고 수익만 내지 않습니다. 다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외국인도 손실 보고요. 심지어 주가를 컨트롤하는 주포 세력도 손실 본다 그랬죠. 작전 세력이라고 무조건 수익 내는 거 아닙니다. 손실 봅니다. 그런데 손실 났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커트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매각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너무 이상 급등한 거예요, 이거는. 응?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좀 흐지부지 하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응? 매각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뭐 갑자기 이 기업 가치가 급증합니까, 지금? 응? 매각한다고 회사가 갑자기 뭐 실적이 좋아집니까? 뭐가 좋아집니까? 그래요? 아시아나항공도 뭐 좀 반등을 뭐 기다려볼 자리이긴 한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반등 나올지는 뭐 봐야 됩니다. 이것도 올라오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손실권에더라도 좀 파는 쪽으로 준비하세요. 큰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예. 이거 지금 왜냐면 이렇게 반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기 위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닉스 봤죠? 위닉스 봤죠? 위닉스 제가 위닉스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미세먼지 하지 마세요. 이거 혹시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내가.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더 빠져. 야 이렇게 빠졌어? 반등 나오겠지. 이렇게까지 기회 안 주고 계속 눌리면 더 반등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등이 결국 나왔습니다. 언제? 이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위닉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는 돈 좀 벌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뭐 300억인가? 아유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엄청난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꼬꾸라집니다. 왜? 결국 수급 논리야, 수급 논리.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주가를 올리는 세력이 여기서 물린 개인들을 물량을 다 받아줄 정도로 다 받아주면서 올릴 각오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여기서 팔게끔 만들면서 그 물량을 다 흡수해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판 개인들이 나중에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다시 뛰어가지고 여기서 판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올라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세력들은 또 팔고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다시 뛰어 올린 다음에 여기서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들이 막 살려면 호재가 필요하죠. 개미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개미가 다시 위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 계기가 호재예요, 호재. 호재가 많으면 또 들어가. 뉴스에서 막 위닉스가 어떻게 좋네 막 이러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딱 봐도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호재가 있습니까? 그 이상? 1분기 실적 대박 났어요. 그 다음 호재가 있어요? 딱 봐도 별로 없잖아. 이제 2분기 실적 감소할 거, 2분기 실적 1분기만큼 급증할 게 아닌 게 뻔하고 미세먼지랑 이런 것도 점점 여름 되면은 좀 수그러들잖아요. 제습기 약하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세력들은 여기서 못 판 물량 나머지 다 팔아먹기. 예. 다 팔아먹고 개인들한테 또 떠넘긴 거예요. 이거 결국 끝난 거야. 개인들이 다 물린 거야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종목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아시아나항공도 여기서 반등 빨리 못 주면요 점점 무거워져 가지고 점점 골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반등 줄 거였으면은 한 익스프레스처럼 진작에 반등이 팍팍팍 나왔어야 돼. 진작에 이렇게. 그럼 가볍게 가지. 아시겠죠? 이것도 욕심내지 말고 빠져나오세요. 올라오면. 자,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중간에 방송이 인터넷 문제 때문에 좀 끊겨가지고 좀 짜증나네요. 예, 조금 방송에 고르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녹화 보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중간중간 좀 끊겼을 거예요. 예, 마이크 음성이.
그래도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상담은 제가 여기 녹화 버튼 끄고 이따 6시부터 다시 봐드릴게요. 예. 예, 델브공주님 잠시 후에 봐드리겠습니다. 본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본 방송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남겨주시고 이따가 종목 상담에 따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